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최소 공배수와 그 활용해가지고 공배수, 최소 공배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이제 실생활에 활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배수 요 부분은 요 전 시간에 했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요 파트랑 연계해서 연결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공배수라 하면 공배수는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배수들을 쭉 적어봤을 때 4의 배수 4, 8, 12, 16, 20, 24 이렇게 쭉 6의 배수 6, 12, 18, 24, 30 이렇게 쭉 있다. 이때 공통되는 거 4의 배수 중에 12, 6의 배수 중에 12 이렇게 공통으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의 배수에서 24, 6의 배수에서 24 공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공배수가 된다라는 거. 공통인 배수가 공배수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니까 제일 작은 공배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4와 6의 공배수는 12, 24, 그럼 저 뒤에 또 36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작은 거 12, 요 녀석이 최소 공배수다. 그러면 자, 공배수인데 그러면 최소 공배수만 왜 의미를 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하느냐? 최대 공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배수는 왜 계속 있잖아요, 그죠? 배수는 끝이 없이 계속 있기 때문에 최대 공배수라는 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배수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 최소 공배수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느냐? 공배수는 내가 공배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와 6의 공배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요 녀석의 배수들을 구하면 12, 24, 36, 그 다음 뭐 48 이렇게가 전부 다 4와 6의 공배수가 된다. 그래서 공배수를 구하려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두 자연수가 서로소라면 우리 서로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서로소가 어떤 거였어요? 공약수가 1뿐인 거였죠. 1 요까지만 합시다.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 그거의 서로소다. 그래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두 수의 곱이다라는 거. 두 개 곱해야 된다. 3과 5는 서로 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두 수 곱한 거 15와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개념 확인 한번 봅시다. 6과 10의 공배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6의 배수랑 10의 배수를 쭉 한번 적어 볼게요. 6의 배수는 6, 12, 18, 24, 14, 아이고. 그 다음에 30, 36 이렇게 쭉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의 배수는 10, 20, 30, 40, 30, 40, 50 뭐 이렇게 쭉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공배수는 여기 30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쭉 가다 보면은 6의 배수 60도 있을 겁니다. 60도 있을 겁니다. 그죠? 60 있을 거고 10의 배수 50 다음에 60 있겠죠. 그죠? 60도 하나 해둡시다. 아이고 자꾸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배수를 구하여라 하면은 30, 60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최소 공배수는 뭡니까? 그러면 제일 작은 거 30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8하고 12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8의 배수, 12의 배수 한번 적어봅시다. 8의 배수 8, 16, 24, 32 뭐 이렇게 갈 거고요. 12의 배수 12, 24, 36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24가 공통되는 게 하나 나왔다. 그죠? 자, 공통되는 24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두 수의 공배수는 어떻게 구한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그래서 여기서는 24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전부 다 공배수니까. 그럼 24의 배수 중에 100보다 작은 수를 다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24, 48, 그 다음에 얼마죠? 24를 더 더하면 60, 72, 그 다음에 또 24를 더하면 96. 요렇게 4개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보다 더 크면 이제 100 넘어가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유제 1번도 최소 공배수가 28이래요. 두 수의 공배수인 거. 공배수는 뭐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그러니까 28의 배수인 것을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그지? 유제 2번도 A, B의 최소 공배수가 16이래요. 자연수 A, B가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최소 공배수가 1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공배수 중에 두 자리 자연수 16의 배수 중에 두 자리 자연수를 찾아라. 모두 몇 개인지 구하여라.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최소 공배수 이제 구하는 거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8의 배수 쭉 적고 12의 배수 쭉 적어가지고 겹치는 거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도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게 찾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 방법.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거나 나눗셈을 이용한다.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할 때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24와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해줍니다. 24를 일단 소인수 분해 해주면 12, 2, 6, 12, 2, 3은 6.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다. 그죠?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60을 또 소인수 분해를 해줘요.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네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최대 공약수 구할 때도 이렇게 쭉 펼쳐서 써봤다. 그죠? 2의 세제곱은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고 3을 곱한 거. 그 다음에 얘는 2 두 번, 3 한 번, 자리를 맞춰 쓸게요. 3 한 번, 5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겹치는 것만 2, 3 이렇게 겹치는 것만 곱했다. 그죠? 근데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겹치는 거는 한 번씩 내려오고요. 한 번씩 내려오고요. 겹치지 않는 녀석들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안 겹치는 것도 내려올 거예요. 겹치는 거 한 번, 안 겹치는 것도 내려올 거예요. 요렇게 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하면은 120이다.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이렇게 소인수 겹치는 게 있으면은 지수가 작은 걸로 내려왔었다. 그죠? 이번에는 겹치지 않는 것까지 한 번은 내려와야 돼. 겹치는 건 한 번씩만. 안 겹치는 것도 하나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수가 큰 거를 따라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뭘로 한다고? 지수가 큰 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겹친다. 지수가 똑같다. 그죠?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여기는 5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5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있는 거는 일단 다 곱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겹치는 거는 한 번만.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안 겹치는 것도 한 번은 곱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자, 하던 거 하나 하고 합시다. 자, 24랑 60이랑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 거예요. 최대 공약수 구할 때랑 요령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계속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공약수로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또 3으로 나누면 2,
곱했고. 자,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요 앞에 거 3개를 곱했습니다. 그죠? 근데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앞에 거 3개를 곱했는데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어떻게 곱하냐면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줄 거예요. 니은자로 전부 다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4, 3, 12, 12에다 2 곱하면은 24. 잠깐만. 그래서 28, 38, 24. 그럼 120. 계산이 갑자기 안 됐네요. 네, 요거 다 곱하면 120이라는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그죠? 자, 이렇게 수가 2개일 때는 최대 공약수랑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거는 뭐 마지막에 니은자로 이렇게 곱한다 하는 거. 왜냐면 얘가 공통되는 인수고요. 얘는 공통되지 않는 것들이고요. 공통되지 않는 것도 한 번은 곱해줘야 된다 그랬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책에 보면 18, 28, 42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녀석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 9, 18 이거는 14, 21.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여기서 끝이 나요. 여기서 끝을 내고 앞에 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2개만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2개만 동시에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지금 9, 14, 21, 9하고 21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9를 3으로 나눠서 내려오고요. 14는 3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14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7, 21. 자, 또 나눠집니다. 뭐 이거 2개가 나눠진다. 그죠? 7로 나눠지겠네요. 그럼 3은 7로 나눌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3 그대로 내려오고 나누면 2, 1.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렇게 2개씩만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면은 1, 2, 3 뭐 2개 동시에 나눠지는 게 이제 없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요렇게 니은자로 다 곱해주시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곱해주면 252가 최소 공배수가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랑 다른 점, 뭐 2개만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보십시다. 8,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8을 먼저 소인수분해를 하자. 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입니다. 11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자, 겹치는 거 소인수가 겹친다. 그죠? 여기도 2, 여기도 2. 그러면은 세제곱, 제곱 중에 뭐가 내려온다? 세제곱으로 내려요.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지수가 큰 거 따라서 내려온다.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밑에 3이 있으면 최소 공배수는 겹치지 않는 것도 한 번은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8 곱하기 3이니까 24. 자, 나눗셈 이용하는 방법 한번 해보자. 2, 4, 8, 2, 6, 12. 또 2로 나눠주면 2는 4, 2, 3은 6. 그러면 어떻게 곱한다고요? 니은자로 쭉 다 곱한다 그랬죠? 니은자로 쭉 다 곱하면 24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수의 최소 공배수를 또 한번 구해볼게요. 11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1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7이고요. 30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여기 겹친다. 그죠? 3개가 다 2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가장 큰 걸로 내려오면 돼. 2의 제곱. 자, 3 여기랑 겹친다. 얘가 없어도 한번 겹치는 거 그대로 내려와서 한 번은 적어주시면 돼요. 얘도 5 그대로 적어주고 7 그대로 적어주고 지수가 큰 거 따라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얼마지? 420이 나오네요. 자, 나눗셈 이용하는 방법 마찬가지. 2, 6, 12, 7, 14, 여기는 15.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왜? 3개가 동시에 나눠지는 게 없다. 그죠? 근데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한다? 2개만 나누어줘도
마저 나눈다. 6하고 15를 3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죠? 7은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3, 5, 15 해서 니은자로 다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이거랑 똑같죠? 2의 제곱 3, 5, 7 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420 이렇게 최소 공배수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있을 때도 우리 한번 해보자. 2 겹친다. 그러면 지수가 큰 거 2의 제곱. 3 겹치니까 한번 적어주고요. 5 없지만 여기 하나 있다. 그죠? 있는 거는 무조건 다 곱해줘야 된다. 자, 여기는 2 있고요. 3 제곱이 더 크고요. 5 하나 겹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 더 크다. 그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3제곱, 3제곱이 크다. 그죠? 3제곱. 5제곱, 5의 제곱이 더 크다. 그죠? 5의 제곱. 그 다음에 7이 하나 여기 있잖아요. 그죠?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예제 3번은 우리 이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아이고. 나눗셈 이용하는 방법으로 16과 24의 최소 공배수 2, 8, 16. 그 다음에 4, 6, 2, 2, 3. 다 됐네요. 그럼 어떻게 해라? 니은자로 쭉 곱해줘라. 얼마죠? 16에다가 3을 곱하면 48이네요. 자, 그 다음 25와 125 25와 125 5로 일단 나눠지니까 5로 나눌게요. 5, 25 5, 20, 5, 25 또 5로 나눠지네요. 1, 5 그러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5 125. 자, 이렇게 수를 보면서 여기 아니고 수를 보면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바로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125는 25의 배수잖아요. 그죠? 요걸 알고 있으면 25에다 5 곱하면 125거든요. 요걸 알고 있으면 얘가 얘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는 그냥 125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12, 40, 60. 자, 마찬가지 나눠주는데 그럼 이럴 때는 계속 소수인 인수로 소인수로 나눴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할 때는 소수로 나눠야 되지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꼭 소수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4로 바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0하고 15가 또 5로 나눠진다. 그죠? 5로 나누면 3 내려오고 2, 3 얘네들이 또 3으로 나눠지네요. 3, 1, 2, 1 해서 어떻게 해라? 니은자로 싹 곱해줘라. 그러면은 15에 4 곱하면은 60, 60에 2 곱하면 120. 120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유제 3번, 유제 4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활용 그래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 한번 방금 구한 최소 공배수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에 가능한 작은, 최소한, 되도록 작게, 처음으로 다시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에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다 라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지난 시간에 최대 공약수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문제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문제가 뭔가를 이제 배수와 관련된 문제인지를 확인을 한 뒤에 최소 공배수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발하고 처음 다시 출발하는 혹은 만나는 시각을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버스가 요 바로 밑에 버스 얘기 있는데 버스가 한 대는 뭐 5분 간격으로 이제 배차가 돼 있고요. 한 5분 간격으로 가고요. 한 대는 뭐 8분 간격으로 가요. 이랬을 때
처음에 동시에 딱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버스 한 대는 5분씩 건너뛰면서 갈 거고요. 한 대는 8분씩 건너뛰면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언제 다시 동시에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한 대는 5의 배수고 한 대는 8의 배수니까 몇 분 뒤에 동시에 출발할까? 배수 둘의 공배수를 구하는 거구나. 근데 처음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다시 가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직육면체 혹은 직사각형 모양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빈틈없이 쌓는 문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 정육면체 혹은 정사각형으로 예를 들어 줄게요.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쌓을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쌓아가지고 얘를 꽉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로도 쌓고 옆으로도 쌓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다 채울 거야. 그러면은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의 배수여야 되고요. 또 세로 길이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의 공배수가 한 변의 길이가 돼야 된다. 그죠? 요렇게 되는데 요 변의 길이를 가능한 작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나머지가 같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수를 이제 빼버리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구하는 문제. 어떤 수의 배수보다 얼마가 큰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배수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의 뜻을 이해를 하고 이게 배수를 사용하는 건지 약수를 사용하는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가지고만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자, 그래서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일반 버스는 8분 간격으로, 좌석 버스는 12분 간격으로 출발을 한다고 해요.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일반 버스는 8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니까 7시 8분, 그 다음에 7시 16분, 그 다음에 24분, 32분, 40분, 48분 요렇게 출발을 하겠네. 그럼 좌석 버스는 7시 12분에 처음 딱 출발을 그 다음번에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분, 36분, 그 다음 48분 요렇게 출발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오전 7시에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거는 언제입니까? 여기죠. 여기 8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24분 후이므로 오전 7시 24분이다. 띄어세는 거다. 그죠? 8씩 띄어세고 12씩 띄어세고 배수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6, 24, 32, 40, 4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6, 48. 자, 그러면은 유제 5번도 대강 설명을 하면 A가 28분이 걸리고 B가 42분이 걸린대요. 원모양의 산책로 도는데 그러면은 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걷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원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A는 한 바퀴 도는데 28분, B는 42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딱 다시 만나는 게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28분마다 요 지점을 통과하겠다. 그죠? B는 42분마다 이 지점을 통과할 거고요. 요 지점에서 다시 만나는 거는 28의 배수. 그죠? 그리고 B는 42의 배수. 그러니까 28과 42의 공배수일 거고요.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로 푸는 문제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가로 세로 길이가 12호 15고 높이가 8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이 있어요. 자, 이런 벽돌이 있는데 얘네를 쌓아가지고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 거래요. 그러면은 자, 이 정육면체의 가로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는 요 가로 길이의 배수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12의 배수. 그래야 딱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도 15의 배수여야 돼요. 그리고 높이도 8의 배수여야 돼요. 그런데 얘는 정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배수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 정육면체 모양이 무조건 제일 작아야 된대. 가능한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뭐 최소 공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 15,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2, 15, 8 최소 공배수 구해주면 2, 3은 요 15 그대로 내려오고요. 3으로 나눠진다, 그지? 1, 5, 2 그러면은 8, 40, 120. 그래서 한 모서리 길이가 120cm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고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로로 120 나누기 12 해서 10개, 세로로는 120 나누기 15 하면은 6개인가요? 그지? 6개. 8개인가? 5, 8, 40. 8개네요. 8개. 높이로 120 나누기 8 하면은 15개. 15개.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다? 10개, 8개, 15개. 더 하는 거 아닙니다. 가로로 10개가 쭉 있고요. 세로로 8개가 쭉 있고요. 높이로 15개가 쭉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얘랑 곱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1200개가 나와요. 1200개. 자, 그러면 유제 5번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20, 12, 9의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 5, 6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데요. 그러면은 3으로 나눴는데 1이 남는데, 그러면 3의 배수보다 얼마가 큰 거야? 1이 남았으니까 1이 더 큰 거다. 그죠?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요. 그럼 5의 배수보다도 1이 큰 거고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요. 6의 배수보다 1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3, 5, 6의 공배수보다 1이 큰 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보다 1이 더 큰 수, 그거를 구하라는 거죠. 3, 5,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3으로 나눠진다, 그죠? 그러면은 30이네요. 그러니까 1이 남는,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31이 되겠네요. 되겠죠? 그러니까 공배수보다 1이 더 큰 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9, 15, 18의 공배수보다 5가 더 큰 수다. 그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 찾아서 공배수보다 5가 더 큰 수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두 분수의 어느 것에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A분의 B라고 하자.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할 거래요. 그러면 자, 봐봐.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할 거래. 분수가 작아지려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돼요. 분수가 작아지려면 분자는 작아야 돼요. 그죠? 분모가 클수록, 분자가 작을수록 분수는 점점 작아진다. 그죠? 작은 분수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보자. 자, A 분모는 여기에 뭘 곱할 거예요. 그죠? 여기 12분의 7에다가 얘를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 거야. 그러면은 분모 A는 7의 약수여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분모가 1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7의 약수여야 되고요. 14의 약수이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약분돼서 A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7과 14의 약수이므로 두 수의 공약수이다. 다음 B도 한번 봅시다. 12를 약분시켜서 없애버려야 돼. 그러려면 B는 12의 배수여야 되겠다. 그죠? 5도 약분시켜서 얘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의 배수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2와 5의 배수, 두 수의 공배수가 돼야 될 거다. 공배수가 돼야 될 거다. 그런데 분수가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공약수 중에 분모예요. 공약수가 될 게 A. 분모는 클수록 좋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분자는 작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래야지 기하분수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B는 최소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다. 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7과 14의 최대 공약수 얼마입니까? 7이고요. 1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에요. 이 두 수가 서로 소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60이 답이 된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조금은 어렵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해서 요렇게 설명을 하나 해봅시다. 자, 두 수가 있을 때, 두 수 A와 B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가 G라고 해보자.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와 B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어떤 몫이 있겠다. 그죠?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12와 16이 있다.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4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오겠다. 그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몫이 뭔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A라는 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A를 곱해서 나와요. 10이라는 수는 최대 공약수 4에다가 몫인 3을 곱해서 나와요. 그죠? B라는 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몫인 소문자 B를 곱하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A에다가 B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A와 B의 곱입니다. 두 수의 곱입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 곱하기 A와 최대 공약수 곱하기 B를 곱하는 거다. 그죠? A가 요거고 B가 요거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다시 조금 더 이거 괄호를 없애고 생각을 해봅시다. 곱셈은 그냥 괄호 없애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 거 두 개 먼저 하고 뒤에 거 두 개 먼저 하고 이거랑 그냥 순서대로 쭉 계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자, 곱셈은 요거 자리 바꿔도 된다. 그지?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줄게요. 그러면 G 곱하기 A 곱하기 B 해서 여기에다가 괄호를 하나 딱 쳐주자. 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 G 곱하기 A 곱하기 B 얘가 뭐냐? 여기에서 니은자로 이렇게 곱한 거다. 그죠? 뭐 구한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된다? 얘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최소 공배수인 거예요. L인 거예요.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요런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중간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요거 그냥 다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여러분 보고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럼 이거를 이제 써먹어야지. 어떻게 써먹느냐? A, B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90일 때 두 수의 곱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두 수의 곱 A 곱하기 B는 나는 그냥 최대 공약수 6과 최소 공배수 90을 곱하면 540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제 구분도 그냥 같이 할게요. 두 자연수의 곱이 750이래요. 그러니까 두 자연수를 곱한 게 750이고요. 최소 공배수랑 그러면은 이 750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곱해서 또 750이라는 얘기다. 그죠? 근데 최소 공배수가 150이래. 여기 L이 150이래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G하고 최소 공배수 L 대신에 150 하고 곱해서 750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나보고 지금 최대 공약수 G를 구하래요. 그럼 G는 어떻게 된다? 750을 15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얼마예요? 답이 5겠네요. 요렇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교과서에는 사실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로 한 번씩 이제 시험 같은 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두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모로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최소 공배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는 둘이 거의 쌍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비교해 가면서. 특히 활용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거였어. 이런 거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거였어. 이렇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연관지어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네요.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